한지우는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거실에서 숨막히는 침묵을 견디고 있었다. 한가문의 고풍스러운 저택은 오늘따라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6년 만에 돌아온 곳이었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 즉 그녀의 계모인 한씨, 부인과 이복 여동생인 한지수는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비아냥거렸다. 지은의 아버지는 서재에 틀어박혀 이 불편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었다. 어머 언니, 아직도 그 더러운 추억을 못 잊었나 봐. 그렇게 온몸을 바쳐 얻은 게 고작 이거였어. 지수가 턱을 치켜들고 비웃었다. 그녀의 눈에는 조롱과 멸시가 가득했다. 지은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 한 장. 거기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와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 지은에게 남은 유일한 추억이자 상속품이었다. 지수야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이니? 한씨 부인이 형식적인 목소리로 지수를 나무랐지만 그 눈빛은 오히려 지수의 편이었다. 언니는 한가문의 먹칠을 한 존재야. 그런데도 뻔뻔하게 돌아와서 뭘 바라는 거야. 지수는 그녀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비웃었다. 그날 밤 그 남자와 함께 언니는 우리 가문을 완전히 망쳤어. 지우는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던 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쏟아졌던 온갖 비난과 모욕, 그리고 가문에서 쫓겨났던 처절한 순간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호적에서 파내며 그녀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준 모든 상속품, 심지어 어머니의 사진까지도 빼앗으려 했다. 당신들, 내 아이를 돌려줘.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내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 그런데 당신들은 죽었다고 거짓말했잖아. 죄를 뿌렸다고 내 아이를 돌려줘.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씨 부인의 눈빛에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무슨 헛소리야. 내 아이는 죽었어. 지수가 소리쳤다. 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불쌍한 아이야. 이제 와서 뭘 얻겠다고 이래. 그때였다.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래, 그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내 손에 있다. 모든 이의 시선이 현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바로 한국 최고의 재벌 그룹인 용성그룹의 후계자 이민준이었다. 그의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그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이게 무슨... 민준 씨가 왜 여기에 지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민준의 약혼녀가 되기 위해 그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다리를 절고 시한부라는 소문 때문에 지수를 대신해 이민준과의 결혼이 지은에게 강요되었지만 그녀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나의 약혼녀가 될 사람이 다른 남자에게 혼인빙자 사기를 당했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 남자는 제가 직접 불렀습니다. 이 여자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더군요. 민준의 말에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 씨 오해예요. 다 오해라고요. 지수가 다급하게 변명했다. 민준은 그런 그녀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옆에 서 있는 아이를 가리켰다. 이 아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는 한지윤 씨의 아들, 바로 이민호입니다. 민준의 말에 지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이가 바로 민준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은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신이 민호의 아빠였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지수 당신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모두 가짜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민준이 한 씨 부인과 지수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나는 한지훈 씨에게 어떠한 불순한 의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내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녀가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그제야 서재에서 나왔다. 민준 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는 민준을 쳐다보며 물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는 지훈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저지른 짓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그에게서 보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었다. 한가문의 먹칠을 한 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은 한지훈 씨를 내쫓고 그녀의 아이를 빼앗고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준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녀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되돌리려 합니까? 민준의 말에 지훈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창피함과 후회가 가득했다. 민준은 그런 그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지훈을 데리고 저택을 나섰다. 지훈은 민준의 채 올라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아들이 바로 민준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그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민호는 당신을 많이 좋아해요. 그의 따뜻한 말에 지훈은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이 그녀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너무나 행복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지훈이 간신히 말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차는 어둠 속을 달려나갔다. 그의 눈빛은 굳게 빛났다. 그는 지훈과 그의 아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민준의 차량은 어둠을 뚫고 한참을 달린 뒤에야 그의 저택에 도착했다. 저택 안은 고요했고 민준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의 비서인 박민석이 뛰어나왔다. 박민석은 민준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의 뒤를 따르는 한지훈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준은 아무렇지 않은 듯 지훈을 안내해 집 안으로 들어섰다. 민호는요, 지훈이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민호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푹 쉬세요. 내일 민호를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가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따뜻했고 침대 위에는 깨끗한 잠옷이 놓여 있었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민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지난 6년을 고통 속에서 보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아들은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호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민호가 침대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민호의 옆에 앉아 그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에 민호는 잠에서 깨어났다. 민호는 지훈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에 지훈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민호를 품에 안았다. 민호는 그녀의 품에 안겨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민주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들이 서로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민주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지훈과 민호가 식탁에 앉자 민주는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맛있게 먹으세요. 그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맛있게 밥을 먹었다. 지우는 그런 민호를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주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서둘러 집을 나섰다. 오늘은 중요한 이사회가 있습니다. 제가 없을 동안 민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그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떠난 후 지우는 민호와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호는 정원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다. 지우는 그런 민호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같은 시각 용성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민준에 대한 험담을 나누고 있었다. 용성그룹의 미래가 저런 사람에게 맡겨줘도 될까? 다리를 저는 것도 모자라 시한부라니 회사의 미래가 뻔하지. 그들의 말에 민준의 사촌인 이서진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 그럼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이 말했다. 오늘의 안건은 용성그룹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이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민준의 실수와 그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의 말에 이사들은 모두 민준을 비난했다. 저는 용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이민준 사장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서진이 당당하게 말했다. 그의 말에 이사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 제가 용성그룹의 사장이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서진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민준이 들어섰다. 그는 평소처럼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이사회는 내가 없는 사이에 벌써 끝났나. 민준의 말에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아, 네가 여기 왜 있어? 서진이 당황하며 물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서진의 옆에 섰다. 자, 그럼 이사회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사들은 모두 당황했다. 민준은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완벽했다. 이사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리를 절지 않아 그들의 말에 민준은 조용히 웃었다. 이서진 사장, 당신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한지수 씨와 짜고 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빼돌린 기밀 서류도 모두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말에 서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 있어. 서진이 소리쳤다. 민준은 박민석 비서에게 손짓했다. 박민석은 서류 뭉치를 들고 서진에게 다가갔다. 서진은 서류를 보자마자 몸이 굳어졌다. 서류에는 서진과 지수가 기밀 서류를 거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게 어떻게?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한지훈 씨에게 사기를 치고 그녀의 아들을 빼앗으려 했던 것처럼 나 또한 당신에게 똑같이 갚아주었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이서진 사장,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민준의 말에 이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때 민준의 할아버지인 이 회장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이게 무슨 소라냐? 그는 민준과 서진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서진을 응시했다. 할아버지 서진이가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저를 모함하려 했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이 회장은 서진을 쳐다보았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저는 그저 회사를 위했을 뿐입니다. 서진이 변명했다. 이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서진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이서진, 네가 저지른 짓을 모두 알고 있다. 나 아버지와 함께 나를 속이려 했지. 이 회장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서진이 소리쳤다. 이 회장은 서진의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서진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이서진 네 아버지가 오래전에 민준이를 모함하고 그의 다리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숨겨왔던 이유는 너를 위해서였다. 네가 네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나를 실망시켰다. 이 회장의 말에 서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민주는 서진을 쳐다보았다. 그는 서진에게 연민을 느꼈다. 서진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용당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 서진이는 아버지에게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 말했다. 이 회장은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동이 가득했다. 이민준, 너는 내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너의 용서하는 마음이 용성그룹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다. 오늘부로 용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는 이민준 너뿐이다. 이 회장의 말에 서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아버지, 그의 미래, 그리고 그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사회 회의실을 나선 이민준은 한지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윤 씨,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녁에 있을 파티에 함께 참석해 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윤은 그의 초대에 흔쾌히 응했다. 네, 민준 씨, 같이 갈게요. 민준은 그녀를 위해 최고급 드레스를 준비했다. 드레스는 지윤의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놀랐다. 6년 동안 잊고 지냈던 아름다움이 되살아난 것 같았다. 민주는 드레스를 입고 나온 그녀를 보며 감탄했다. 아름답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용성그룹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는 화려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민준은 지윤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이분은 제 약혼 여인 한지윤 씨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한가문에서 버림받은 딸이 용성그룹의 후계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에 모두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그때 지윤의 아버지인 한 회장이 나타났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와 머리를 숙였다. 민준 군, 우리 지윤이를 잘 부탁하네. 우리 딸이 좀 부족해도. 그의 말에 민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 회장님, 지윤 씨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당신들이 그녀를 부족하게 만든 겁니다. 민준의 말에 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한지수가 나타났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려고 했다. 민준 오빠, 저 오빠의 약혼녀가 될 사람이잖아요. 저 오빠의 약혼녀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녀의 말에 민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한지수 씨, 당신은 내 약혼녀가 아닙니다. 내 약혼녀는 한지윤 씨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습니다. 용성그룹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나를 이용하려 했죠. 그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민준의 말에 지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민준 오빠.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다 한지윤, 저 여자가 꾸며낸 짓이라고요. 지수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다. 한지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너 때문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지윤을 노려보았다. 그때 민준은 지윤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한지윤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윤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씨, 결혼할게요. 그녀의 대답에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바로 그때였다.
지수가 지윤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병이 들려 있었다. 한지윤, 너 혼자 행복할 순 없어. 내가 너를 망쳐버릴 거야. 그녀는 병뚜껑을 열고 지윤의 얼굴에 액체를 뿌리려 했다. 이건 황산이야. 누군가 소리쳤다. 민주는 지윤을 밀쳐냈다. 안 돼. 그는 지윤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그녀를 막아섰다. 황산은 그의 팔과 다리에 쏟아졌다. 그의 피부는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민주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지윤은 민준에게 달려갔다. 민준 씨, 괜찮아요, 민준 씨.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그때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다. 지수의 어머니가 차를 몰고 파티장으로 돌진했다. 그녀는 지윤을 향해 엑셀을 밟았다. 한지윤, 너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어. 그녀의 말에 지윤은 몸이 굳어졌다. 민주는 고통 속에서도 지윤을 향해 손을 뻗었다. 지윤 씨, 피해요. 그는 온몸의 힘을 다해 지윤을 밀쳐냈다. 지윤은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눈앞에는 차가 민준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민준은 차에 치여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의 몸은 바닥에 처참하게 떨어졌다. 그는 의식을 잃었다. 지윤은 비명을 질렀다. 민준 씨, 안 돼, 민준 씨. 그녀는 민준에게 달려갔다. 그의 몸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다. 한 회장은 딸의 행동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민주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지윤은 앰뷸런스를 쫓아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준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나 두려웠다. 그녀는 민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지훈은 이민준이 실려간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복도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지훈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무사하기를, 제발 무사하기를 기도했다.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지훈은 의사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민준 씨는 괜찮은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황산으로 인한 화상과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컸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지훈은 안도하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민준의 병실로 들어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온통 붕대로 감겨 있었다. 지훈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제발 눈을 뜨세요.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준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다. 지훈은 매일 민준의 병실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때 누군가 병실로 들어왔다. 이서진이었다. 그는 민준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다. 민준아, 미안해. 서진은 민준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아, 제발 일어나. 내가 잘못했어. 서진은 울부짖었다. 지훈은 서진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묘한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민준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진 씨, 지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윤 씨, 미안합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서진은 지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때 민준의 할아버지인 이 회장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서진을 쳐다보며 말했다. 서진아, 네 아버지와 함께 나를 속이려 했지. 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는 아직 젊다. 앞으로 내게 기회를 주겠다. 이 회장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서진의 슬픔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질투와 지윤에 대한 소유욕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민준이 지윤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한 모습을 보며 충격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왜 나는 너처럼 될 수 없는 거지? 왜 나는 너처럼 사랑받을 수 없는 거지? 그는 민준을 보며 생각했다. 며칠 후 민호가 지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일어나? 민호는 아빠가 보고 싶어. 민호의 목소리에 지윤은 눈물을 흘렸다. 민호의 아빠는 곧 일어날 거야. 엄마가 아빠를 꼭 깨울게. 지윤은 민호에게 약속했다. 바로 그때 서진이 병실로 들어왔다. 지윤 씨, 제가 민호와 함께 놀아드릴게요. 지윤 씨는 잠시 쉬세요. 서진의 말에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호에게 전화를 끊고 서진과 함께 병실을 나왔다. 서진은 지윤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윤이 물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서진이 말했다. 그가 데려간 곳은 숲속에 있는 외딴 별장이었다. 별장은 조용했고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지윤은 서진에게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서진 씨, 여기가 어디예요? 서진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이민준의 할아버지도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겁니다. 서진의 말에 지윤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서진 씨, 지금 당장 저를 돌려보내주세요. 지윤이 말했다. 서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싫어요. 지윤 씨. 나는 지윤 씨를 사랑해요. 나는 지윤 씨를 사랑해서 미칠 것 같아요. 민준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그를 증오했습니다. 나는 그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 씨,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민준 씨는 당신의 형제예요. 당신은 그를 사랑해야 해요. 지윤이 말했다. 서진은 지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지윤 씨, 우리는 여기에 함께 있을 겁니다. 영원히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민준의 할아버지도, 아무도. 서진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윤은 서진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서진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지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준을 생각했다. 민준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황산을 맞고 채치었다. 그녀는 민준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을 배신할 수 없었다. 서진 씨,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해요. 저는 민준 씨의 아내예요. 지윤이 말했다. 서진은
그녀의 말을 듣고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웃기지 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라고 서진은 소리쳤다. 그는 지윤을 침대에 눕혔다. 지윤은 몸부림쳤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서진의 힘은 너무 강했다. 지윤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 씨, 민준 씨. 한지윤은 이서진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보며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그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별장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민준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이글거렸다. 서진아, 당장 지윤 씨를 놔줘.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폭발할 듯했다. 서진은 민준을 보며 조롱했다. 민준아, 네가 여기 왜 있어? 너는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 내 예상대로 너는 나를 막으러 왔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 지윤은 이제 내 거야. 서진은 지윤을 강하게 끌어안았다. 지윤은 민준에게 도움을 청했다. 민준 씨, 저 좀 도와주세요. 민준은 서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지만 그의 의지는 굳건했다. 서진은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민준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민준은 그의 주먹을 피하지 않고 서진을 품에 안았다. 서진아, 제발 정신 차려. 너는 내 동생이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준의 말에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민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지 못했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이서진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서진아, 정신 차려. 저들을 죽여야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그의 삼촌을 쳐다보았다. 삼촌, 당신은 정말 변하지 않았군요. 당신의 욕심 때문에 서진이가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당신은 서진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를 이용한 겁니다. 민준의 말에 삼촌의 얼굴이 굳어졌다. 닥쳐, 이민준, 너만 없었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을 텐데. 너만 없었으면 서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삼촌은 소리쳤다. 그는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서진은 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아버지, 제발 멈춰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서진은 소리쳤다. 삼촌은 서진을 밀쳐냈다. 비켜, 이 바보 같은 놈, 너는 너의 아버지의 복수를 막으려는 것이냐. 그는 서진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서진은 삼촌의 주먹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지우는 서진에게 달려갔다. 서진 씨, 괜찮아요, 서진 씨.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삼촌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삼촌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삼촌은 민준의 주먹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민준은 그의 목을 잡고 그를 응시했다. 삼촌,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의 명예, 당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제 당신의 죄를 갚을 때입니다. 민준의 말에 삼촌은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웃기지 마, 나는 절대 지지 않아.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삼촌은 소리쳤다. 민준은 삼촌을 놔주었다. 그는 서진에게 다가갔다. 서진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민준아, 미안해.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너를 용서한다. 서진아, 너는 좋은 사람이었어. 단지 잘못된 길로 갔을 뿐이야.
민준의 말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슬펐지만 평화로웠다. 민준아, 나는 행복했다. 서진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지우는 서진의 죽음에 울부짖었다. 민준은 서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동생은 마지막 순간에야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그때 경찰이 별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민준의 삼촌을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소리쳤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다고. 그의 목소리는 숲속에 울려 퍼졌다. 민준은 서진의 시신을 안고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연민이 가득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민준은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그는 황산으로 인한 화상과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그리고 서진의 죽음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충격을 받았다. 지우는 민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서진의 죽음은 이 가문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회장은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서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널 잘못 키웠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이민주는 할아버지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다. 할아버지, 서진이는 마지막 순간에야 진정한 자신을 찾았어요. 그는 행복하게 갔을 겁니다. 민준의 말에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진의 아버지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경찰서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는 오래전에 자신의 형인 민준의 아버지를 살해했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아들인 서진에게 뒤집어 이으려 했다. 그는 결국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민준은 그의 삼촌을 찾아갔다. 그의 삼촌은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준은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삼촌, 당신은 당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의 명예, 그리고 당신의 자유까지도. 민준의 말에 삼촌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지우는 이민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매일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 씨, 제발 눈을 뜨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가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며칠 후 민준은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그는 지훈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지훈 씨, 여기 있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깊었다. 지훈은 민준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 씨,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민준은 지훈을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훈 씨, 이제 괜찮아요. 나는 지훈 씨와 함께 있을 겁니다. 영원히. 민준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들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민준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지훈의 곁에 있고 싶었다. 그는 지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민호는 민준을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아빠, 괜찮아. 민호는 아빠가 보고 싶었어. 민호의 목소리에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호를 품에 안고 말했다. 민호야, 아빠는 괜찮아. 이제 아빠는 민호와 엄마 곁에 있을 거야. 영원히 민준과 지우는 민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공원에서 놀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어느 날 지우는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 씨, 서진 씨는 괜찮을까요?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서진이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편안할 겁니다. 민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서진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좋은 곳에 있기를 바랐다. 민준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우리 이제 결혼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요. 민준의 말에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씨, 우리 결혼해요. 그녀의 대답에 민준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결혼식을 준비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결혼 서약을 맹세했다. 민호는 그들 앞에서 박수를 쳤다. 아빠, 엄마, 결혼 축하해요. 민호의 목소리에 그들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이해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한지우는 이제 이민준의 아내이자 민호의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용성그룹의 사회공헌재단 이사로 취임하며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아나갔다. 이민준은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지우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이서진의 아버지를 맡았던 변호사였다. 한지훈 씨, 이서진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에 따라 당신에게 남긴 유품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라며 그녀를 설득했다. 지우는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이것은 이서진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모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서진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를 조종했던 배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우는 USB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민준에게 USB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이서진의 아버지와 한 남자의 통화 기록, 그리고 이메일이 담겨 있었다. 통화 기록과 이메일에는 이민준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계획은 서진의 아버지 혼자서는 꾸밀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누가 이런 짓을? 지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민준은 통화 기록에 나온 목소리를 분석했다. 그 목소리는 이민준의 삼촌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하지만 그를 조종하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민준은 그 목소리를 듣고 몸이 굳어졌다. 그 목소리는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럴 리가 없어. 민준은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민준의 주치의였다. 그는 이민준이 다리를 저는 동안 그를 치료했던 사람이었다. 민준은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는 그가 자신을 치료하고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통화 기록과 이메일은
그가 이민준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민준이 다리를 저는 동안 그를 비웃었고 그가 회복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는 이민준을 제거하고 그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다. 그는 이민준의 주치의라는 신분을 이용해 모든 정보를 빼내고 서진의 아버지를 조종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지훈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괜찮습니다. 나는 그가 왜 나를 배신했는지 알아야겠어요. 민준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도와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준은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 민준입니다. 저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민준의 말에 주치의는 당황했다. 민준 군, 무슨 일이야? 나는 지금 바빠서. 주치의는 말을 더듬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갈게요.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모든 것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가장 큰 은인이세요. 민준의 말에 주치의는 침묵했다. 그는 민준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민준의 순수한 마음에 죄책감을 느꼈다. 주치의는 민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민준은 지훈과 함께 주치의를 만나러 갔다. 주치의는 그들을 보자마자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선생님, 왜 저를 배신했나요? 저는 선생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왜 저를 배신했나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주치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민준에게 무릎을 꿇었다. 민준 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주치의는 울부짖었다. 나는 너를 증오했어. 나는 너의 성공을 질투했어. 나는 너를 이길 수 없었어. 그래서 너를 제거하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실패했어. 나는 너를 이길 수 없었어. 민준은 주치의를 일으켜 세웠다. 선생님, 당신의 죄를 갚으세요. 당신의 죄를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말에 주치의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품에 안았다. 그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민준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민준은 그를 용서했다. 한지훈은 이민준의 주치의, 즉 그의 옛 은인이자 새로운 적이었던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의 차가운 눈빛, 그 속에 담긴 분노와 슬픔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씨, 괜찮아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위로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안을 얻었다. 나는 그가 왜 나를 배신했는지 알아야겠어요. 그는 내게 은인이었어요. 민준은 말했다. 그는 그가 자신을 치료하고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증오가 가득했다. 그는 민준을 시기했고 그를 제거하고 싶어 했다. 그는 민준의 주치의라는 신분을 이용해 모든 정보를 빼내고 이서진의 아버지를 조종했다. 민준은 그에게 모든 것을 자백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준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털어놓았다. 그는 이서진의 아버지와 한지수를 조종했고 민준과 지훈을 파멸시키려 했다. 그는 민준을 제거하고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모두 실패했다. 그는 결국 민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민주는 그를 용서했다. 그는 그가 그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랐다. 그는 그를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그는 그에게 용서라는 기회를 주었다. 지우는 민준의 결정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일 줄 몰랐다. 그녀는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며칠 후 민준은 지훈과 함께 민호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공원에서 놀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민호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는 것에 행복해했다. 그는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들이 그의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주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한지수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지훈을 파멸시키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했다. 민준은 지수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지수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수가 여전히 지훈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지수와 함께 일하는 척하며 그녀의 계획을 알아냈다. 지수는 지훈을 병원으로 유인하여 그녀를 죽일 계획이었다. 그녀는 지훈이 병원에 있을 때 그녀를 죽일 계획이었다. 민준은 지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지수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민준 오빠가 아파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언니가 와서 민준 오빠를 돌봐주세요. 지수의 말에 지훈은 놀랐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훈은 민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하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은 조용했다. 지훈은 민준의 병실을 찾았다. 병실 문이 열려 있었다. 지훈은 병실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훈은 당황했다. 그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뒤를 돌아보았다. 한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언니, 민준 오빠는 여기에 없어. 내가 언니를 속였어. 언니는 이제 죽어야 해. 지수는 소리쳤다. 지수는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지훈은 몸이 굳어졌다. 그녀는 지수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지수의 힘은 너무 강했다. 그때 병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그는 병실로 들어와 지수를 밀쳐냈다. 한지수, 무슨 짓이야? 민준은 소리쳤다. 지수는 민준을 보며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 오빠 언니가 살아있어. 언니가 살아있다고 내가 언니를 죽일 거야. 내가 언니를 죽이고 언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지수는 소리쳤다. 민준은 지수를 잡고 그녀를 제압했다. 지우는 민준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민준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민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지수를 체포했다. 지수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소리쳤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병원에 울려 퍼졌다. 민준은 지훈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한지훈은 이민준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는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 따뜻해졌다. 민준은 지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훈 씨,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준의 말에 믿음을 느꼈다. 하지만 민준은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주치의 그리고 한지수와 이서진의 아버지를 조종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그가 왜 민준을 증오하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는 그가 왜 민준과 지훈을 파멸시키려 했는지 알아야만 했다. 민준은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이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왜 저를 배신했는지, 당신이 왜 저를 파멸시키려 했는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폭발할 듯했다. 주치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민준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나는 너를 증오했어. 나는 너의 성공을 질투했어. 나는 너를 이길 수 없었어. 그래서 너를 제거하려고 했어. 주치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망치고 싶었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어. 나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싶었어. 민주는 주치의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저를 증오했나요? 저는 당신에게 은인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왜 저를 증오했나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주치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너를 증오했어. 너는 모든 것을 가졌어. 너는 재능, 돈,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도 가졌어.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평생을 너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 나는 너를 이길 수 없었어. 그래서 너를 증오했어. 주치의는 울부짖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주치의에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명예, 그리고 당신의 자유까지도. 이제 당신의 죄를 갚으세요. 당신의 죄를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말에 주치의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품에 안았다. 그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민준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민준은 그를 용서했다. 경찰이 병원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주치의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소리쳤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다고. 그의 목소리는 병원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지훈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한지훈은 이민준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준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그들의 이름이 적힌 혼인신고서는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증서였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은 이제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그들은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만 참석했다. 이 회장은 그들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지훈아,
너희들은 내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너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보며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이 회장의 말에 민준과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그들의 결혼식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다. 그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며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아빠, 엄마, 결혼 축하해요. 민호의 목소리에 그들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민호는 그들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은 행복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는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그들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민주는 아침에 일어나 지윤에게 키스하고 출근했다. 지윤은 민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일터로 향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서로의 꿈을 지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민호가 그들에게 말했다. 아빠, 엄마, 민호는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쁜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호의 말에 민준과 지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준은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의 아빠가 엄마에게 예쁜 여동생을 만들어줄게. 약속해. 민준의 말에 민호는 기뻐하며 소리쳤다. 아싸, 민호한테도 동생이 생긴다. 민호의 말에 지우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우리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민준은 지훈을 품에 안았다. 지훈 씨, 나는 당신과 민호와 함께라면 영원히 행복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민준의 말에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들은 서로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이해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